한번 들어가 봅시다. 바이러스 얘기 나오니까 또 이제 과학 지문이네요. 그렇죠? 생명과학 지문이고, 이 독서 공부하는데 우리가 이 배경 지식 쌓는 것도 중요해요, 사실. 그 배경 지식 쌓는 게 어떤 식으로 중요하냐면은 오늘 아마 이 뒤에 있는 철학 지문까지도 볼 텐데, 혹시 학교에서 생윤이라던가 윤사 선택하신 분, 그럼 그때 공부 많이 해두세요. 열심히 해두세요, 정말로. 혹시 생명과학 선택하신 분, 열심히 해두세요. 그런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요, 지문에서. 그러면은 그냥 술술술술 익히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작년 9월에 모의평가가 생윤 지문이 그대로 하나가 나와갖고 생윤에서 배웠던 어떤 베카리아라고 하는 학자 내용이 그대로 나왔는데, 그 과목 공부했던 친구들은 뭐 지문 보지도 않고 그냥 풀었대, 문제를. 독서 한 지문을 보지도 않고 풀었다는 거는 어마무시한 거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정말로 큰 힘을 갖는 건 맞는데, 배경 지식이 우리가 다 쌓을 수는 없잖아. 그런 한계점은 있잖아.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 글을 읽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공부는 하셔야 된다는 거. 근데 그 공부는 지식적으로 막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체득되면서 몸으로 익혀야 돼. 글이 지금 이거를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빨리 끊어주시고, 이거 되게 안 읽히네. 그럼 문장 독해야 되고. 그런 식의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는 거니까 그거에 초점을 갖고 한번 해봅시다. 자, 첫 번째 문단은 그럼 어떻게 읽으라고 얘기했니? 첫 번째 문단. 분명히 첫 걸음을 우리한테 띄워주는 문단이야. 그 첫 걸음의 방향성. 과학 지문이구나. 그러면서 자, 첫 번째 문장에서 우리가 보면 바이러스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아니기에 스스로 생장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알고 계신 분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스스로 생장이 안 돼? 체크해놔야지. 이런 것들이 특징이니까. 바이러스의 특징, 스스로 못 살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얘기하지 않았니? 바이러스는 병원체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 기억날 텐데, 병원체. 병원체 중에서 두 가지 있다고 했지? 세포와 바이러스. 세균과 바이러스. 세균은 스스로 살아요. 바이러스는 혼자서 못 살아요. 그래서 다른데 기생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바이러스는 살아있는 숙주세포에 기생했습니다. 요만큼의 배경 지식만 있어도 요 첫 번째 문단이 그냥 손쉽게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증식함으로써 살아갑니다. 까지 끊어주세요. 그러면 여기서는 바이러스의 특징 얘기했죠. 혼자서 못 살아가요. 기생해야 돼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자, 그 두 번째 문장에서 바이러스는 바깥을 둘러싸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구조가 달라집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보면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는 게, 자, 우리가 이 구조에 대한 얘기를 하면 둘 중에 하나거든. 분석일까, 분류일까? 뭘 제시한다는 걸까? 구조를 제시하면. 구조를 따져보는 거는 분석일까, 분류일까? 분석하는 느낌이니, 분류를 하는 느낌이니, 구조를 따질 때. 분석이죠. 잘라보는 거죠. 그죠? 부분을 잘라보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분석의 글일 수도 있고, 두 번째 기준, 바이러스 유무에 따라서 나눠보는 거예요.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뭐 바이러스의 종류를 나눠. 피막이 있는 애는 이쪽, 피막이 없는 애는 저쪽. 이렇게 된다면 얘는 분석이 아니야. 뭐가 돼? 분류가 될 수도 있어요. 요 한 문장이 갖는 힘이 이거 분석일까 분류일까 여러분들이 딱 생각을 해주면서 예측을 해주면서 아직은 모르지. 요 문장까지만 읽었을 때. 근데 요 정도는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분석인지 분류인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준비를 한 다음에 그 뒤에 글들을 읽어가면서 얘가 뭐구나 라고 조금 더 집중해서 읽어주면 되는 거죠. 자, 한 단어만 얘기합시다. 자, 요때 피막 할 때 피자가 우리 요 겉에 의미하는 것. 예전에 우리 피자에 대한 설명을 한번 했을 때 피해자, 뭐 피고인 이럴 때 당하다라는 우리 피동사 할 때 당하다라는 느낌인데, 이때의 피는요 우리 겉에 있다, 겉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바깥에라는 거. 막이 바깥에 있다라는 의미의 피자예요. 서로 다른 단어고 피라는 한자어가. 봅시다.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자, 피막의 유무, 피막이 있는 바이러스는 쭉쭉쭉쭉 얘기하는데 피막이 없는 걸 얘기하지는 않죠. 피막이 없는 애를 얘기하지 않고 결국 이 글은 피막의 유무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구조를 바라보는 분석하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잘라볼까요? 어디가 있대요? 부착 단백질이 있고요.
그리고 캡시드란 단백질이 있고요. 그 안에 핵산이 있습니다. 핵산 중에는 DNA, RNA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 그러니까 결국 분석을 한 거고, 이 구조는 숙주세포에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이제 감염을 시키는 어떤 원리를 설명을 하겠구나라는 그런 방향성을 우리한테 제시해주는 첫 번째 문단이죠. 과학이라던가 기술 지문은 근데 이런 분석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구조가 어떤 원리에 따라서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 그런 글들이 많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이 구조를 여러분들이 그려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거 그냥 글로만 읽으면은 상당히 긴 내용인데 요 빈 공간에다가 이 구조를 한번 그려볼까? 물론 오른쪽에 34번 문제가 눈에 들어오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다가 바로 체크해 주셔도 괜찮아요.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부분이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고 이게 여기구나 이렇게 써주셔요. 근데 없는 사람, 우리 모의고사 문제지 보면은 이렇게 다음 장이 있다 보니까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이 구조를 뭐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봅시다. 먼저 피막이 있어야 되죠. 겉에 있는 막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피막의 바깥에 뭐가 있어? 부착 단백질이 있대요. 그리고 피막 안에는 캡시드라고 하는 단백질이 있대요. 그리고 캡시드 안에는 핵산이 있대요. 핵산 안에는 둘 중에 하나래네. DNA 혹은 RNA. 끝. 구조 끝. 요 정도는 그릴 수 있잖아. 그치? 생각보다 단순하게 그려졌지? 바이러스라서 그래, 얘들아. 바이러스니까 막 스스로 살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요 정도의 구조예요. 세포는 조금 더, 세균은 조금 더 복잡했겠지. 자, 요 구조를 가지고 각각의 구조에 대한 설명을 아마 이어나갈 거니까 그 밑에 이어서 A 부분 한번 가봅시다. 바이러스의 감염 가능 여부는 숙주세포 수용체의 특성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누구 숙주세포의 수용체. 자, 이 수용체라는 단어는 몇 번 설명했는데 어떤 느낌이니? 수용체. 결합하는 대상. 그치? 그러니까 결합하는 대상이 사실 되게 많어. 수십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수천 가지가 될 수도 있어. 그냥 수용체라고 다 상위어로 묶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어떤 과학적 원리를 배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독해 방법을 배우는 거니까. 요런 부분들이 이제 궁금하신 분 있지. 그럼 숙주세포에 어떤 수용체와 결합하는지. 그럼 이제 수행평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생명과학 시간에. 자, 바이러스의 감염이 가능한 숙주세포와 접촉한 후 바이러스 피막에 누가 부착단백질이 이제 여기서 역할을 하네요. 부착단백질을 이용해 달라붙습니다. 누가 달라붙어요? 주어. 달라붙는다의 주어. 바이러스는 이라고 하는 주어지. 바이러스는 뭐를 이용해? 부착단백질을 이용해 달라붙습니다. 그럼 부착단백질의 역할은 어디에 착 달라붙는 거네요. 그래, 그 정도의 역할 끝. 달라붙은 부위를 통해 바이러스가 숙주세포 내부로 침투합니다. 이제 이렇게 침투를 하고 바이러스 핵산 어디 있던 애예요? 안에 있던 요 핵산이 캡시로부터 분리되어 숙주세포 내부로 빠져나옵니다. 숙주세포 내부로 들어가는 거죠. 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쭉 빠져나온다. 이후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여 복제가 됩니다. 핵산은 효소를 이용하는데 핵산이 DNA인 경우, 아까 DNA 아니면 RNA가 있다고 했어.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그대로 이용하고요. 숙주세포 효소 이용. 특징. RNA인 경우는 숙주세포에 있는 효소를 이용해서 자신에게 효소를 합성을 합니다. 그대로 이용 아니면은 자신의 효소를 갖고 와서 그것을 재가공시키는지. 그 정도의 차이가 있고요. 또한 플러스의 느낌. 핵산은 mRNA라는 전달 물질을 통해 얘는 전달 물질이라는 거죠. 단백질을 합성하기도 합니다. 얘의 역할 단백질 합성. 합성된 단백질의 일부는 캡시드가 되기도 합니다. 캡시드 어디 있었어요? 아까 피막 안에 있었던 캡시드. 그리고 다른 일부는 숙주세포막에 부착되어 부착단백질이 됩니다. 일부는 또 부착단백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일부는 부착 단백질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라고 하는 과정. 바이러스가 뭔가 증식하는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부착해요, 달라붙어요, 그 다음에 핵산을 안쪽으로 집어보내요, 거기서 효소를 이용해서 뭔가 해요, mRNA를 이용해서 뭔가 증식시켜요. 그 후 단백질이 부착된 숙주 세포막이 캡시드를 감싸 피막이 되면서 누가 누구로 된다고요? 숙주 세포막이 단백질에 부착된 누구를 감싸요? 캡시드를 감싸면서 어디 캡시드일까? 앞에서 나왔던 캡시드겠지. 그쵸? 합성된 내용에 합성해서 만들어낸 캡시드를 일부 감싸면서 피막이 되고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 과정이 34번 문제에 있는 거죠. 여기 부분. 바이러스가 여기에 착하니 달라붙겠네. 누구를 이용해서? 부착 단백질을 이용해서. 그치? 부착 단백질. 근데 우리 이런 바이러스 모양은 여러분들은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도되다 보니까 눈에 좀 익지 않니? 한번 이거 내가 그림을 찾아봤는데 한번 볼까? 오미크론 하나만 봅시다. 보면은 되게 이제 저는 동그란 거에 옆에 이렇게 뾰족뾰족뾰족뾰족한 돌기 같은 경우 거기가 이제 그 무슨 단백질이야? 부착 단백질이겠지. 실제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그렇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름을 여기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해요. 스파이크. 그래서 부착 단백질의 다른 이름은 스파이크라고 표현을 해요. 스파이크가 무슨 뜻이야? 스파이크? 스파이크 무슨 뜻이야? 뭔가 이렇게 딱 이런 느낌 아니니? 스파이크 하는 거? 부착해주는 그 부분을 스파이크라고도 표현을 해요. 부착 단백질 다른 이름은 스파이크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 구조에 대한 얘기가 끝났어요. 그럼 더 할 얘기가 있나? 앞에서 분명히 어떻게 감염하는 것일까? 이런 구조에 대한 설명을 했고 감염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감염이 돼요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는 이제 끊어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 감염 이후에 지속 감염이 있고요, 급성 감염이 있어요 라고 이제 다른 얘기 하니까 여기서 한번 끊어주세요. 그렇죠? 문단이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지점이죠. 자, 여기서도 첫 번째 문장에서는 지속 감염부터 얘기를 했는데, 자, 밑에 보니까 누구부터 얘기해? 급성 감염부터 얘기하지? 항상 이렇게 우리한테 쉽게 주지 않는다니까. 그리고 반면 지속 감염은, 자, 이렇게 보니까 첫 번째는 지속 감염부터 얘기를 해놓고서는 아니 급성 감염부터 얘기를 설명을 하는 부분이네요. 자, 그럼 급성 감염부터 한번 봅시다. 짧은 기간에 일어납니다. 증식 과정에서 숙주 세포를 증식 과정에서 죽입니다. 이게 특징. 그리고 질병을 일으킵니다. 증식하면 질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방어체에 의해 바이러스를 제거해 나가면서 방어체계가 이 바이러스를 제거합니다. 라고 하는 급성 감염의 특징이네요. 반면 지속 감염은 어떤 특징이 있어요? 오랜 기간 체내에 잔류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확하게 나뉘네. 짧은 기간, 오랜 기간. 그러면 급성과 지속을 나누는 기준은 뭐예요? 기간이네요. 그렇죠? 요 기간. 서로 반대되는 느낌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좋죠. 기간. 체내에 잔류합니다. 지속 감염에서는 바이러스가 장기간 숙주세포를 파괴하지 않는다. 이것도 특징이네. 여기서도 반대가 일어나네요. 죽인다, 파괴하지 않는다. 그럼 이런 부분들까지 혹시 보이니? 앞에서는 죽인다라고 표현을 했지. 근데 뒤에서는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반대 얘기지. 죽이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파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똑같은 말 또 쓰기가 싫은 거예요. 이런 지문들은. 이거는 장문의 기술이거든. 나중에 여러분들 수행평가 할 때도 똑같은 말 똑같이 쓰는 거 아니에요. 비슷한 유의어로 이렇게 서술어를 바꿔주셔야 돼요. 항상. 체내의 방어체계를 회피합니다. 그래서 지속감염은 또 나뉘네. 몇 가지로? 세 가지로. 잠복, 만성, 지연. 자, 밑에 다 설명됐나? 네, 잠복 감염은 또 두 번째 만성 감염은 세 번째 지연 감염은 자, 이렇게 나오네요. 또 각각의 그런 특징 정리만 하시면 되겠네. 문단은 상당히
깔끔하네요.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니까. 자, 잠복 감염은 잠복되어 있나 봐요. 그쵸? 초기 감염으로 인해서 한동안 증상이 사라졌다가 특정 조건에서 재활성화됩니다. 사라진 게 없어진 게 아닌 것 같아. 잠깐만 스탑하고 있다가 이제 막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자, 또 특징. 첫 번째와 두 번째의 질병이 다르게 발현됩니다. 또 감염성을 띠지 않습니다. 재발하기 전까지는 그전에는 감염성이 없어요. 그리고 그때를 우리는 프로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잠복하면 프로바이러스라고 이름을 또 붙여주네요. 잠복 감염의 얘기. 뒤에서 문제서도 얘기했는데 잠복 감염 여러분들 혹시 피곤하면 입 옆에 막 수포 이런 거 생기는 사람이 있니? 입술 막 이렇게 부러뜨거나 나도 그러거든. 요게 잠복 감염의 특징이에요. 그럼 어떤 특징 조건이 있어? 피곤하면. 특정 조건은 피곤하면. 안 피곤한데 막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는 없지? 그치? 자, 밑에 만성감염 봅시다. 만성감염의 특징. 감염성 바이러스가 계속 배출되어 다른 사람한테 옮길 수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배출이네요. 앞에서는 감염 안 된다고 했어. 활성화되지 않으면 감염될 위험은 없는데 여기서는 계속 배출돼요. 서로 다르죠? 하지만 사람에 따라서 감염은 되지만 질병이 발현되거나 되지 않기도 해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병에 걸리지 않기도 해요. 근데 이런 바이러스 세포는 내 몸 안에, 바이러스는 내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정리하시고. 자, 뒤에 가서 지형 감염은 특별한 증상 없습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반드시 질병을 유발합니다. 반드시라는 단어가 인상적이네. 앞에서는 아닐 수도 있어. 여기서는 질병을 발현시키지 않을 수도 있어. 그리고 잠복 감염 역시도 감염성을 띠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재활동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반드시 일어난대요. 지형 감염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네요. 항상 이렇게 서로 다른 대상들은 비교 대조해 주면서 읽은 거고 이 세 개의 비교점, 공통점은 지속 감염이었다라는 특징이죠. 대조점은 다 대조점이에요. 각각의 특징들이.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 넘어가서 이거 쉬었다가 할까? 쉬었다 문제 풀고 그 다음 지문 이어나갈게요. 자, 33번 문제 갑시다. 내용일치 문제예요.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서술어 이렇게 좀 집중해서 보면 되겠지? 서술어가 맞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고 혹은 관계를 뒤바꿔 버리는 경우도 있지? 자, 답은 33번에 1번이었는데 어디가 틀렸니? 이건 그냥 틀린 이유만 찾아보면 돼. 어디가 틀렸어? 효소와 결합한다. 요 말이 아니죠. 숙주 세포막에 효소와 결합한다. 효소와 결합하진 않아요. 어디랑 그럼 결합해? 어디랑 결합해? 과정 처음에 얘기하잖아.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한번 보고 올까요? 자, 여기서 수용체에 달라붙는다. 이 달라붙는다 라는 표현을 지금 선택지에서 뭐라고 표현했니?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지. 달라붙는다를 결합한다 라고 얘기를 했고 누구가 달라붙어? 누구와 결합해? 아니야, 수용체지. 그치?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렸어요. 자, 그렇게 정확하게 이유까지 알고 계시면 이 내용일치 문제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종종 모의고사도 내신 시험범위에 넣잖아. 그치? 그럴 때 주로 나올 수 있는 패턴들. 그리고 두 번째 패턴은 학교에서도 모의고사 낼 때 이 그림은 그대로 주지. 그림은 그대로 주고 과정을 막 바꾸진 않아요. 밑에 선택지만 바꿀 뿐이지. 그러니까 답을 외우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문제를 푸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각각의 과정 A, B, C, D, E라고 A, B, C, D라고 하는 이 과정들에 대해서 앞부분 우리 설명이 됐었을 겁니다. 자, 여기서도 답은 3번인데 B에서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온 효소는 C에서 다시 캡시드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라는 거. 왜 이건 적절하지 않냐? 자, 요 B에서 한번 봅시다. 요 과정이네요. 캡시드가 분리되며 빠져나온 효소는 자, 요 과정에서 효소가 빠져나올 거예요. 효소가 빠져나오나? 잠깐만. 효소가 빠져나오나? 효소가 빠져나온다고 했니?
빨리 가서 봐야지. 효소가 빠져나온다? 아니야. 빠져나온 건 누구야? 핵산. 핵산이잖아. 그치? 아니니? 보자. 여기서 바이러스 핵산이 캡시드로부터 분리되어 나옵니다. 빠져나옵니다. 여기서 핵산이라고 얘기했잖아요. 효소가 아니에요. 그냥 비슷한 히읗이니까 비슷하겠거니 하고 찍는 거 아니야. 전혀 다른 존재야. 얘도 그건 결국에는 내용 일치 문제였죠. 자, 35번 문제. 자, 기억은 무슨 가면? 급성. 니은은? 지속 감염. 적절한 거네요. 자, 그 둘을 결정짓는 차이점은 무슨 차이점이에요? 급성과 지속의 차이점은 기간이었죠. 그 기간으로 우리는 나뉘어요. 그랬을 때, 자, 1번 선택지. 기억은 니은과 달리. 자, 요런 선택지들은 항상 니은과 달리 이 부분을 가로 쳐주셔요. 그냥 손이 바로 움직여야 돼, 이럴 때는. 그럼 주어 부분, 기억을 먼저 체크해 주시고, 기억은 감염성의 바이러스 수가 점진적으로 증가한다? 이건 니은에 있어서 마지막 감염 그 얘기였지. 그러니까 요 부분이 틀렸고. 자, 기억은 니은에 비해 여기도 가로를 쳐주세요. 그러면 기억부터. 기억은 방어 체계를 오랫동안 회피하니 급성이 아니지. 여기 부분 틀렸지? 주어에 대한 서술어가 틀리면은 요 부사어 부분은 비교 부사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잖아. 그치? 자, 3번 선택지도 한번 해봅시다. 기억과 달리 누구? 니은. 니은은 바이러스 증식하는 과정에서 숙주세포를 소멸시키니 죽여버려? 아니야, 안 죽여. 얘도 틀렸네. 기억이 그랬던 애지. 얘네들이 바뀌었던 거예요. 자, 니은은 기억에 비해. 자, 니은 주어 부분은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남아있습니다. 맞니? 맞네요. 기억은요? 그래, 기억보단 길게 남아있잖아. 그럼 답은 4번이네. 자, 이렇게 선택지를 분명하게 끊어서 볼 수 있는 능력 필요합니다. 5번은요. 기억과 니은은 바이러스가 발현하는 여부가 아니라 기간이지. 그 기간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였죠. 장기냐 단기냐. 자, 밑에 봅시다. 36번 문제가 상당히 많이 틀렸어요. 한 40% 정도밖에 정답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보기를 보면서 우리 항상 지문에 있는 누구인지를 찾아주는 거야. 적용해주는 거야.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처음에는 발진성 수포가 생기는 수두가 발병합니다. 근데 이거 자연적으로 치료되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신체의 면역력이 저하되면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생겨납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거 무슨 감염처럼 느껴져? 무슨 감염이라고 느껴지니? 자, 우리한테 핵심이 되는 거, 면역력이 저하되면 어떤 특정 조건이 되면 다시 생기는 거죠. 특정 조건이 되면. 오케이, 잠복 감염이라는 걸 우리 여기서 연결시켜 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잠복 감염의 특징, 또 무슨 특징이 있었니? 첫 번째 질병과 두 번째 질병이 같다? 아니, 다를 수도 있다. 그럼 첫 번째 질병 뭐? 처음에는 미열과 발진성 수포가 생긴대요. 이게 첫 번째 질병. 그치? 근데 2차적으로 두 번째 질병에서는 피부에 뭐가 생겨? 통증과 수포가 생깁니다. 이게 두 번째 질병이지. 같아요, 달라요? 조금 다르죠? 이건 그럼 잠복감염이라는 거 우리 바로 판별을 해줘야지. 자, 밑에 C형 감염 바이러스인데 이거는 우리 배경 지식 쌓는 얘기로 여러분들 그 간염 보균자가 생각보다 많거든요. 근데 증상이 없어요. 증세가 없어. 그냥 이거는 그냥 갖고 살아봐. 근데 크게 증상이 발현되지 않고 여기서 얘기하는 만성 감염 얘기거든요. 이 만성 감염은요, 누구한테 주로 감염이 되냐면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부모님 중에서 특히 어머니가 이 감염 보균이 갖고 계시면은 아이들은 다 수직 감염이 되었고 다 보균자로 간염 보균자가 되는데 증상이 없다 보니까 어머니도 모르고 있었어.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감염이 돼. 그래서 아이를 통해서 아이가 왜 감염됐지? 엄마가 검사하면은 엄마도
감염 보균자라는 게 나오기도 해요. 근데 그 부분은 대부분 한 뭐 여기서 얘기하는 80%는 전혀 증상 없이 그냥 일생을 살아가세요. 그래서 여기는 만성 감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잠복이고 이거는 만성이고 각각의 어떤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을 했을 때 자,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렇죠?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 조건이다. 자,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특정 조건이다? 아니에요. 특정 조건은 뭐가 되는 거예요? 면역력이 저하되면 이라는 게 특정 조건이지. 면역력 저하가 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피곤하면 그때가 특정 조건이 만족스러우니까 다시 재활동하는 거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봐야 돼요? 피부에 통증과 수포가 발생하는 것은 재활동한 이후에 다시 한번 생기는 질병으로 보면 되는 거죠. 질병의 결과. 그 결과로 보는 거지. 이건 특정 조건이 되면 안 돼요. 특정 조건은 면역력 저하라고 하는 조건을 준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 질문 봤고요. 뒤로 넘어갑시다.